그런데 우리 소주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통적인 소주, 술주자를 쓰는 소주와 진한 술주자를 쓰는 희석식 소주로 나눠지는데, 보통 우리의 전통적인 소주는 소주꼬리에서 술덫을 가열시켜서 증류해서 받아내는 방식인데, 희석식 소주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희석한 소주인데, 이 뭘 희석했느냐, 카사바나 감자나 이런 전분질이 많은 열매들을 여러 번 증류를 하면 약 95%의 고도의 알코올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주정이라고 하는데, 이 주정을 가지고 물을 대부분 타서 거기에 감미료나 이런 것들을 섞어서 이제 각 소주 회사의 소주 맛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정에다가 물을 타서 감미료로 맛을 내는 게 지금의 희석식 소주인데,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이 희석식 소주가 대세를 이루고 있죠. 그런데 이 희석식 소주는 사실 우리가 이제 무시하는 경향이 많은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왜? 저렴하기 때문에 누구나 즐길 수 있었고, 그리고 산업화 시절에 그렇게 시간적으로 여유롭지 못했던 노동자와 서민들에게는 빨리 먹고 빨리 취할 수 있는, 그리고 다음 날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고마운 존재이기도 했었죠.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의 소주는 1930년대 소주가 처음 만들어질 때는 35도로부터 출발했습니다. 근데 점점점 도수가 줄어듭니다. 경제 발전, 그 다음에 소주를 즐기는 연령대나 소비층들이 변화하면서 도수가 점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몇 도까지 떨어져 있느냐, 2019년을 기점으로 소주의 도수는 이제 17도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6.9도 시절이 열리기 시작하고, 주요한 소주 브랜드들은 다 이 술들을 만들어내는데 16도 이하로 떨어진 이유가,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게 뭐냐면 광고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 국민건강증진법상에는 술 광고가 원칙적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알코올 도수 17도 이하의 술은 TV 광고가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류 회사가 이 젊은 층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TV 광고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건강증진법이 제한하고 있는 17도보다는 낮은 술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소주의 도수가 16.9도로 떨어지게 되고, 요즘은 이제 소주 광고를 TV에서도 볼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이죠. 이러면서 이제 소주의 주요 소비층이 젊은 세대, 그 중에서도 특히 여성으로 많이 확산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여러분, 우리 희석식 소주 회사들은 대부분 광고의 포인트가 여성들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이 점이 이제 세월의 변화가 가져다준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고, 중국의 술들은 최고 지도자의 취향에 따라서 계속 바뀝니다. 첫 번째 최고 지도자였던 마오쩌둥은 사실 술을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그래도 주요한 연회 때나 이때는 마오타이주를 마셨고, 중국의 굉장히 상징적인 인물인 덩샤오핑은 술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런데 굉장히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서 무려 93세까지 살았죠. 엄청나게 장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덩샤오핑은 원래는 마오타이주를 좋아했었습니다. 독주 53도짜리 술을 좋아했었는데,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의사의 공고로 이제 독주를 좀 그만 마십시오라고 하니까 덩샤오핑이 그때 바꾼 게 바로 중국의 황주를 마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굉장히 유명한 사진인데, 덩샤오핑은 굉장히 규칙적인 생활을 합니다. 술도 많이 마시는 게 아니라 점심 식사를 할 때 딱 황주 2잔 반주로, 요 2잔만 먹고 안주로는 해바라기 씨. 장수하신 분들이 가장 이구동성으로 하는 게, 장수의 비결 중에 하나가 바로 낮잠입니다. 그래서 덩샤오핑도 굉장히 이 낮술을 가볍게 드시고 낮잠을 굉장히 즐긴 지도자로 유명하죠. 그 다음에 이 2013년 이후로 시진핑이 중국의 이 지도자로서 장기 집권을 하고 있죠. 근데 사실 시진핑은 2013년 중국 최고 지도자가 되기 이전까지 그렇게 대중적으로 유명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인민들이 어리둥절했죠. 저 사람이 대체 어디서 나왔지? 누구지? 이랬는데, 이렇게 자기의 인지도가 낮을 때는 인민들의 마음을 휘어잡을 뭔가 정책을 펼쳐야 됩니다. 이때 시진핑이 2013년도에 인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펼쳤던 가장 중요한 정책이 바로 부정부패의 척결입니다. 강력한 부정부패를 단속하기 시작하는데, 이때 이제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삼공경비, 그러니까
공공의 세금으로 가지고 쓰는 세 가지 경비를 줄이자. 그래서 관용차, 그다음에 외유, 그다음에 접대, 이 경비들을 엄청나게 줄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공산당 간부들이 관용차 쓰는 걸 줄이게 되고 해외 외유를 줄이게 되고 제일 중요한 거 접대 비용을 엄청나게 줄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고급 술이었던 중국 백주 시장이 엄청나게 위축됩니다. 위축되면서 이게 중국 술 시장이 이제 이러다가 망하는구나 싶었는데 2017년부터는 차츰 성장세에 오르기 시작합니다. 이때 가장 두각을 드러낸 술이 뭐냐면 몽지람이라는 술입니다. 근데 이 술이 유명해지게 된 이유가 뭐냐면 시진핑이 2기 집권기에 접어들면서 뭐냐면 중국의 꿈을 그 국가 정책으로 내세웁니다. 이걸 이제 중국몽이라는 한 단어로 설명을 하게 돼요. 중국몽을 발표한 이후로 이 중국의 유명한 이 백주 회사에서 어떤 시리즈를 내냐면 바로 람이라는 세 가지 이름을 가진 그 술을 내는데 그게 바로 해지람, 천지람, 몽지람이라는 술입니다. 앞에 바다가 붙고 그 다음에 하늘이 붙고 그 다음에 꿈이 붙는 여기 기가 막힌 이제 이 카피를 냅니다. 뭐냐면 세상에서 가장 넓은 것은 바다, 바다보다 넓은 것은 하늘, 하늘보다 넓은 것은 중국인의 꿈이 바로 이 술의 카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진핑은 이 몽지람이라는 술을 아주 애용하게 되고 만찬주료도 활용하고 개인적으로도 즐겨 먹는 술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몽지람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술이 되었던 거죠. 이처럼 중국의 술들은 최고 지도자의 취향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리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제 현대에 와서 한중일의 술들이 걸어온 길을 봤는데 이제 한중일의 술은 거대한 산업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 시장에 도전하게 되는데 이 세계 시장에 도전하는 방식이 매우 재밌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중국 백주의 저장고입니다. 중국 주류 회사가 아까 처음에 보셨듯이 마오타이주 회사가 주가 총액이 약 350조 원 정도 되는 데는 그 브랜드 가치 자체가 많기도 하거니와 중국 술들은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과 같이 빚어놓은 이 술들을 백주를 항아리에 담아가지고 지하 저장고나 이런 동굴을 파서 여기 보관해 둡니다. 여기에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백주들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술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거의 회사의 전체 가치의 절반 정도 됩니다. 그래서 중국 술들은 이렇게 오래된 술들일수록 더 가치가 올라갑니다. 근데 중국 술은 대부분 이런 항아리에 저장을 하게 되는데 비단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청주나 소주도 이런 항아리에 숙성을 하고 일본의 사케나 소주도 원래는 항아리에 숙성을 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근데 세계 시장, 그러니까 서구 시장에 진출하려고 하다 보니까 서구인의 취향을 존중할 필요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이제 중국의 백주를 항아리가 아닌 프랑스산 오크통에다가 넣어서 장기 숙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런 술들이 이제 출시되면서 중국 내부뿐만 아니라 유럽에서 매우 인기 있는 술이 됩니다. 그리고 중국 백주의 가치가 점점 더 올라가는 거죠.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오른쪽에 보이는 이런 제품들이 이제 아주 다양하게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중국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일본은 오래전부터 중국보다 더 이전부터 일본의 소주를 프렌치나 아메리칸 오크통에 장기 숙성해 가지고 부가가치를 올린 사례가 있고 요즘 우리나라 술들도 이제 보시는 장면은 안동에 있는 보리를 가지고 전통주를 만드는 양조장의 주류 창고입니다. 앞에 보시면 이제 전통적인 방식의 항아리가 있고 뒤에는 오크통이 있죠. 그래서 두 가지 방식으로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양조장은 심지어 이렇게 만든 그 오크통에 숙성한 술을 증류주를 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증류주 그 평가 대회에 나가가지고 최고상을 타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우리 전통주도 오크통에 숙성을 시킴으로써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는 그런 시절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한중일의 술들은 이렇게 이제 서구의 방식과 결합되면서 미국 시장, 유럽 시장에서 몸값을 점점 높여 나가고 있고 우리 전통주들은 시작은 중국이나 일본보다 좀 늦었지만 속도는 굉장히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술들이 어떻게 발달하고 있는지, 우리 전통주가 이제 어떻게 화려하게 부활되고 있는지를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술을 올가매고 있던 족쇄들이 하나하나씩 풀리기 시작한 것은, 우선 첫 번째로 풀린 것은 뭐냐면 1986년에 아시안 게임과 1988년에 올림픽을 앞두고 우리도 외국인들에게 보여줄 우리 술이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우리의 전통주 조사를 1983년에 처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명맥이 끊어졌던 우리 전통주에 대한 조사를 이때 하면서 우리 전통주의 개념이 다시 부활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1997년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가양주를 부활시키게 됩니다. 어떻게 부활하느냐? 원래 1997년 이전에는 우리 주세법상 개인이 자기가 먹기 위한 용도로라도 술을 빚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주류 회사가 아니라 개인이든 단체가 술을 빚는 것은 전부 불법이었습니다. 하지만 1997년 주세법이 바뀌면서 팔기 위한 용도가 아니면 개인도 술을 빚을 수 있다고 바뀝니다. 그러니까 1909년에 일본에 의해서 주세법이 만들어진 이후로 약 86년 만에 이제 우리가 가양주에 끊어졌던 명맥을 스스로가 다시 살린 거죠. 이러면서 우리 전통주를 옥죄고 있던 규정들이 하나 둘씩 없어지면서 전통주가 부활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정말 우리 전통주가 정말 날개를 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포스터들은 2022년에 이루어졌던 우리 술 대축제, 그다음 막걸리 엑스포 이런 행사들의 포스터인데, 사람들이 줄을 서서 대기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몰립니다. 그만큼 우리 전통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자, 이런 것들을 몇 가지 현상적으로 본다면요, 이제 우리 전통주는 2017년부터 법이 바뀌어가지고 전통주 카테고리에 들어있는 술들은 인터넷으로 온라인 판매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전통주 검색하시면요, 바로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통주만 가능합니다. 그냥 희석식 소주나 맥주나 이런 술들은 전통주로 허가받지 못한 것은 판매를 못하고, 전통주로 허가받은 술들은 이제 인터넷으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이게 전통주 양조장들의 입장에서 보면 엄청나게 큰 기회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요즘은 이제 전통주를 마시는 젊은 층들이 늘어납니다. 젊은 층들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전통주 양조장을 시작하는 세대들조차도 젊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전통주를 판매하는 전통주 주점도 늘었고, 그리고 도심을 다니다 보면 이 전통주를 모아놓고 판매하는 이걸 일명 바틀샵이라고 하는데, 전통주 판매점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우리 술들이 아주 화려하게 부활하는 시점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은 이제 궁극적으로 저는 이걸 K술의 시대라고 말하고 싶은데, 이 K술의 시대가 점점 열립니다. 왜 그러냐면요, 술은 항상 음식과 함께 움직입니다. 그런데 지난 코로나 시기에 우리 한국 식품들 그리고 한국 음식들이 외국에 엄청나게 수출이 되고 외국에서 엄청나게 인기를 끌게 됩니다. 이걸 이제 K푸드라고 명명하게 되죠. 그래서 한국 식품 수출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게 됩니다. 자, 음식이 나가면 그 다음에 나가는 게 바로 술입니다. 이제 한국 술이 점점점 발전하면서 이제 전 세계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은 우리 술들이 조금씩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한국의 전통주는 이제 막 좁고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왔다. 한국의 가양주 문화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술을 빚고 술을 즐기는 권리가 누구에게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가양주 문화는 술을 통제하고 술을 조세의 수단으로 여기는 순간 명맥이 끊어졌습니다. 100년이 넘는 어둠의 시간을 지나 이제 비로소 술을 보호하고 육성해야 할 문화적 자산으로 보는 관점이 생겼습니다. 부디 우리 스스로를 그저 많이 마시기만 하는 국민으로 비하하지는 맙시다. 우리는 술을 정성으로 빚고 예로서 마셨던 조상들의 후손입니다. 오랜 세월 축적된 이런 DNA는 100년쯤 명맥이 끊어져도 반드시 부활합니다. 우리 전통주의 새로운 출발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함께 응원합시다.
아직은 세상에 내세울 만한 가장 훌륭한 술은 없지만 적어도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우수한 술 문화를 가진 민족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 1교시 박상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